한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측정하는 데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제지표인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인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뜻하며 보통 1년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이 GDP와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만드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GNI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들리는 경제 뉴스들은 도대체 뭐 하나 좋은 뉴스가 없는데 이번 GNI 관련 뉴스도 역시나입니다. 3조 탓에 1인당 국민소득 4년 만에 감소할 때 저는 이미 무의식적으로도 체념했는지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여질 뿐 이제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네요. 국민소득, 즉 GNI는 무엇이고 저 뉴스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GDP, GNP, GDI, GNI, G로 시작하는 것도 그렇고 알파벳 조합도 그렇고 우리를 참 헷갈리게 만드는 저 G가족. GDP의 유명세에 묻혀 다른 G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언론 주목도도 그렇고 좀 많이 인기가 낮은데요. 오늘 다룰 주제이면서 GDP 다음으로 잘 알려진 것이 바로 GNI입니다.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 총소득. 한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외에서 국민이 번 소득은 포함시키고 국내에서 외국인이 번 소득은 제외해 계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D, Domestic은 한 나라의 국경 안의 내국인, 외국인 구분 없이 다 포함해 계산하는 것이고 N, National은 외국인은 제외하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시켜 계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정확히 말하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일반 가정 하나, 기업 하나가 돈을 못 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정 하나, 기업 하나의 경제 사정이 안 좋다는 건 시장경제 국가에서는 늘 있는 일이고 경기순환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몇 천만 혹은 몇 억의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국가라는 집단의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다? 모두가 피하고 싶은 불길한 징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이런 국민 총소득 감소의 예상이 더 심각한 뉴스인 건 그 어떤 다른 경제 지표들에서도 이것이 일종의 성장통일 수 있다는, 혹시 모를 우리의 기후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지표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금융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계속 낮아지다가 결국 모건 스탠리는 이미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8%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예측했고 한국은행은 이보다 0.4% 높은 2.2%의 실질 GDP 성장률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희망 섞인 낙관론적 예측이라는 평가가 다수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수치가 절망적인 건 한국은 그동안 1980년 2차 석유 파동 때의 마이너스 1.7%, 1998년 IMF 외환위기 때의 마이너스 5.5%,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0.7% 등과 같은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는 별 충격 없이 이런 1% 혹은 2% 초반대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적이 산업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물가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체감상으로는 엄청 올랐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실제 통계적인 수치상으로는 최근 6개월 연속 0%대 저물가가 지속되며 13년 만에 최저 수준의 물가 둔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체감과 실제와의 차이는 통계상의 허점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비자 물가 측정 방식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아니기에 이 심각한 저물가가 시사하는 바는 생산과 투자가 동반 감소하며 제조업 재고는 20여 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는 뉴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이 주머니에 쓸 돈이 없어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수요의 침체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민 총소득 계산에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기준으로 한 환율이 개입됩니다. 이 평균 환율이 상승하는, 즉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한민국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그만큼 줄어들어 표시되고 이 평균 환율이 하락하는, 즉 우리 한국 돈의 가치가 상승하면 대한민국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서 표시되는데 올해 평균 환율은 지난해의 1달러당 1,100원 30전과 비교했을 때
4.4%나 상승했고, 특히나 올해 4월부터는 아주 가파르게 상승해 1170에서 1180원대를 아주 간신히 유지하며 언제라도 1200원대를 뚫을 기미만 엿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 지표와 여러 대외 여건들을 감안하며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8년 33,434달러에서 2019년에는 32,000달러 정도로 약 4.2%의 감소를 보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듯이 대한민국은 그 옛날 1986년에서 1988년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조 호황을 맞이하며 한반도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은 그때의 3조 호황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저성장률, 저물가, 저원화 가치의 새로운 의미의 3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실패, 경제 실패, 외교 실패로 인한 3조 불황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쏟아지는 뉴스들로 판단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이하 민주당 사람들이 자신들의 국정운영 실패를 인정하고 공산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이념을 버리며 무너져 가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려는 조짐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는 거라곤 그저 일본과 극한의 대립을 하며 반일 선동하고 있는 문산당 세력과 또 그걸 좋다고 따라하며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참 불쌍하고도 우매한 대중들 뿐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